나무들의 목욕. 정현정.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저것 봐, 저것 봐.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영산홍은 빨간 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있잖아. 깨끗이 씻은 자리 씨앗 마중하려고 부지런히 목욕 중이야. 온 산이 공중 목욕탕처럼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나무들의 목욕을 감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를 우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나무들의 목욕. 자, 우리가 이제 시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시는 다른 문학 작품과 다르게 운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운율.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요. 시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 중의 하나인 이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노래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를 읽을 때 끊어 읽는 부분이 일정한 규칙을 갖추거나 어떤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서 시에 있어서 읽을 때 리듬감을 나타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운율이라고 합니다. 자, 나무들의 목욕이라고 한 이 시의 제목을 보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내용의 시일까를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목욕을 한다라고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나무들이 목욕을 한다고 하니까 봄비가 내려서 나무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는 듯한 모습도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어떠한 내용인지는 작품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시를 쓴 시인이 있고 그리고 이 시에서는 또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시적 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적 화자. 시적 화자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사물일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저것 봐, 저것 봐.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영산홍은 빨간 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있잖아. 자,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저것 봐, 저것 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에서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그렇죠?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이, 영산홍은 빨간 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진달래와 조팝나무, 영산홍을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이 요새 학교를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보니 도로가에는 개나리가 이제 활짝 폈고 그리고 이제 벚꽃도 한창 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진달래도 많이 이제 필 텐데요. 조팝나무도 이제 좀 있으면 많이 필 겁니다. 자, 진달래와 영산홍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달래는 분홍빛이라고 한다면 영산홍은 빨간색이고 조팝나무는 하얀색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도로에 보면 가로수로 굉장히 많이 조팝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시인은 진달래와 조팝나무와 영산홍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으면서 거품을 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년에서 보면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나무를 보통 이렇게 샤워한다라고 표현을 하질 않죠, 그렇죠? 나무들이 이렇게 꽃을 피운 것을 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물을 이렇게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의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샤워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꽃을 피우는 나무들의 모습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서 의인법이 쓰인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진달래는 분홍 거품,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 영산홍은 빨간 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뭔가 눈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달래가 펴있고 조팝나무가 하얀색으로 펴있고 영산홍이 산 곳곳에 빨갛게 피어 있는데, 이 분홍과 하얀과 빨강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뭔가 거품을 이뤄내고 있는 듯한 표현을 작가는 나타냈습니다. 자, 굉장히 시적이고 이러한 시적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뭔가 표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죠. 정말 봄산의 모습을 목욕하는 그 거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1년, 2년, 3년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4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자리, 씨앗 마중하려고 부지런히 목욕 중이야. 온 산이 공중 목욕탕처럼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자리, 씨앗 마중하려고 부지런히 목욕 중이야. 자, 지금 이 시인은 이 씨앗 마중이라는 것을 굉장히 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씨앗 마중이라는 것은 바로 씨앗을 마중하러 나간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즉 씨앗이 생겨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깨끗이 씻은 자리는 바로 꽃이 피어있던 자리죠. 왜냐면 아까 전에 그 진달래에서의 분홍 거품이 일어나고 조팝나무에서 하얀 거품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거품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 꽃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렇죠?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이 맺어지고 그곳에서 열매가 생기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목욕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무들이 목욕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나타나 있는 대목입니다. 나무들이 목욕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씨앗을 마중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이겠죠. 온 산이 공중 목욕탕처럼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온 산이 공중 목욕탕처럼 발음이 좀 어렵네요. 공중 목욕탕처럼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자, 우리 그 공중 목욕탕, 큰 탕에 사람들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몸을 담그고 때를 벗기잖아요. 자, 온 산에 있는 이런 꽃들 펴 있는 모습을 이 시인은 공중 목욕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이러한 표현적인 것들이 이 시를 더욱더 어떤 느낌과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 이런 부분들을 더 살려주고 있죠. 자, 이 시는 굉장히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옆에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친근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년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 1년에서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저것 봐, 저것 봐. 진달래는 분홍 거품,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 영산홍은 빨간 거품, 보글보글 일고 있어. 깨끗이 씻은 자리 씨앗 마중하려고 부지런히 목욕 중이야. 온 산이 공중 목욕탕처럼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자, 굉장히 봄의 생동감과 어떤 우리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또 생명의 어떤 그 봄이 되면서 그 자연의 어떤 그 순리,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봄에 그 산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꽃을 피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씨앗을 마중하기 위함이다라고 나타나 있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시가 이 시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에서 다양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비유. 자, 시에서는 특히 이제 문학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지만, 특히 시에서 잘 나타나는 이 비유적 표현들은 내가 어떤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해요. 그래서 빗대어서 표현을 하다 보니 더 어떻게 될까?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건데,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다른 대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 사과같이 예쁜 내 얼굴, 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뭐뭐 같이 뭐뭐처럼. 자, 직유적 표현이 있죠. 직유적 표현. 그 다음에 뭐뭐는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A는 B다. 두 개의 대상을 동일하게 표현한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은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 마음은 호수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건데, 자, 그런 내용으로 표현이 되는 것도 있었죠. 자, 직유법이 있었고, 그렇죠, 직유. 그 다음에 은유가 있었고, 아까 선생님이 저기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의인법이라고, 아이고 잘못됐네요. 의인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의인법. 자, 이러한 세 가지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시에서는 이 세 가지의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나와 있었던 이 의인 표현은 이 부분에 나와 있지, 그치? 선생님이 아까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자, 요 부분들은 의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인법.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부분에서 볼게요. 진달래는 분홍 거품,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 영산홍은 빨간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A는 B다 라고 표현한 이 부분들, 진달래는 분홍 거품이고, 조팝나무도 하얀 거품이고, 영산홍도 빨간 거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두 가지 동일한 대상으로 보는 거, 은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은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온 산이
목욕탕처럼 나와 있어요. 그쵸? 자, 모모처럼, 모모같이라고 표현한 부분, 빗대어서 표현한 직유가 있다. 직접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직유법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시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 시는 나무들이 꽃을 피우면서 그리고 어떤 봄의 생동감을 표현해주고 있으면서 그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가장 큰 이유는 씨앗을 맞이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맞이하기 위한 일이다. 그래서 이 씨앗 마중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 시에서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기면 학습 활동이 있는데 자,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자 라고 했어요. 무엇이 나무들이 언제 봄이죠. 봄. 그쵸? 계절적 배경 봄, 시간적 배경 봄. 어디에서 배경이 되는 주 무대가 어디죠? 산이죠. 산. 산에서 무엇을 꽃을 어떻게 피우고 있다. 왜죠? 씨앗을 마중하려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연에서 깨끗이 씻은 자리와 씨앗 마중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신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깨끗이 씻은 자리는 바로 뭐죠? 아까 꽃들이 막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목욕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바로 어떤 거예요? 꽃이 피어 있는 자리죠. 씨앗 마중은 뭘까요? 그 말 그대로 씨앗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맞이하고자 한다.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시의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 나무들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이 시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볼까요?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거는 다른 말로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시의 주제. 즉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에서의 주제가 되는데 이 시의 주제는 바로 뭡니까? 나무들이 꽃을 피운 이유는 씨앗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어떻다? 매우 소중하다. 씨앗은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생명을 이야기도 하죠. 생명.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일.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 자, 이 시에서 거품은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 자,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알 수 있겠죠? 분홍 거품은 진달래, 하얀 거품은 조팝나무, 빨간 거품은 연산홍, 그 다음에 색색의 거품은 여러 색깔 꽃들이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시에서 온 산을 무엇에 빗대어 있는지 찾아보고 두 대상의 비슷한 점을 써보자.
온산이 공중 목욕탕처럼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라고 되어 있어. 자, 표현하려는 대상은 온산이고 빗댄 대상은 바로 뭐예요? 공중 목욕탕이 되겠죠. 그렇죠? 공중 목욕탕. 자, 이 두 개가 비슷한 거는 뭘까요? 온산과 공중 목욕탕이 비슷비슷한 거는 바로 어때? 부글거리고 있다. 부글거리다. 온산은 어떻게 부글거려요? 꽃이 알록달록 펴 있고 그 다음에 공중 목욕탕에 거품들이 부글거리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비유적 표현 중에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했다 그랬죠? 의인법이라고 했죠. 의인법. 자, 의인법이 바로 어떤 부분이었어요?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자, 나무들이 사실 샤워를 하지 않잖아. 그렇죠? 사람처럼 표현한 이 의인법이 바로 이곳에 들어가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뒤에 있는 학습 활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오후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